머리 감고 거울 보는데 두피가 먼저 울상 지으신 적 있으시죠? 가려움이 찌릿 올라오면 하루 기분이 통째로 흔들립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건요. 원인이 복잡해 보일수록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고 방치한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 길에서 바로 빠져나오게 해드릴게요. 내돈내산으로 돌려본 샴푸 5개 중에서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덜 후회하는지 딱 정리해드립니다. 겁만 주지 않고 지금부터 해결 루틴까지 바로 드릴게요. 해결 방법은 전용 샴푸로 머리를 감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피가 예민해졌을 때는 향 좋은 거, 거품 많은 거보다도 두피가 편안해지는 방향으로 세정과 진정을 동시에 잡아야 해요. 후기가 좋았던 샴푸 5개를 실제 기준으로 비교해봤고, 오늘은 그 비교에서 드러난 선택 기준과 결론을 압축해서 설명하겠습니다. 5개를 비교하면요. 의외로 답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내 두피가 예민할 때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포인트가 무엇인지 그 한 가지로 갈리더라고요. 그 포인트를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게 첫 번째 SQ 제약 샴푸라서 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후기가 좋았던 5개 중 첫 번째로 SQ 제약 샴푸를 먼저 다루겠습니다. 제가 잡은 선택 기준은 자극이 덜한가, 씻고 나서 당김이 덜한가, 가려움과 비듬 느낌이 줄어드는 쪽인가, 거품과 헹굼이 편한가, 향과 꾸준히 쓸 때의 만족감이 어떤가였어요. 이 기준으로 SQ제약 샴푸의 장점, 단점, 후기 포인트를 짚고 곧바로 SQ제약 두픽 샴푸를 자세히 풀어드릴게요. SQ제약 두픽 샴푸, 이름부터 좀 단단하죠. 제약회사가 만든 제품이라고 들으면 사람 마음이 묘하게 안심되는 그 감정, 저도 있었어요. 물론 어떤 제품이든 개인차가 있고, 이건 의학적 진단도 치료도 아니지만요. 그래도 사용감에서 안정적으로 설계하려고 했겠구나 하는 인상이 확실히 있습니다. 먼저 단점부터 솔직히요. 체감상 타사 제품보다 한 3,000원에서 5,000원 정도는 더 얹어 사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딱 편의점에서 커피 하나 더 고르는 그 망설임이요. 그래서 저는 더 깐깐하게 봤습니다. 그 값 차이를 두피가 납득하느냐, 이게 핵심이죠. 장점은 자료에 나온 포인트가 꽤 명확해요. 소비자연구협회 주간 소비자 만족도 대상 수상 이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상 하나 받았다고 무조건 좋다, 이런 말 하려는 게 아니라요. 최소한 사용자가 체감하는 만족도, 특히 반복 구매 쪽에서 점수를 받았다는 신호로 저는 해석했습니다. 성분 쪽은 광고처럼 과장하면 바로 티 나잖아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만 말씀드릴게요. 합성 착색료, 파라벤, 실리콘 오일 같은 특정 화학 성분을 배제하고 자연유래 추출물 기반으로 갔다는 방향이 눈에 띕니다. 두피가 예민할 때는 뭔가를 더 넣는 것보다 자극될 수 있는 걸 덜어내는 게 먼저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멘톨이 들어가는데 EWG 1등급 멘톨이라고 표기된 점이 특징이에요. 이게 막 얼음물 뒤집어 쓴 것처럼 과장된 냉감이라기보다 샴푸 후에 두피 피로감이 스르르 풀리는 느낌을 주는 쿨링 쪽에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하루 종일 헬멧 쓴 것처럼 답답한 날 있죠. 그런 날에 씻고 나서 숨통이 트이는 느낌, 딱 그쪽이에요. pH 쪽도 중요합니다. 약산성 샴푸라서 세정 후에 두피가 너무 뽀득뽀득 마르는 느낌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방향이에요. 저는 약산성 샴푸를 쓸 때 두피는 편안한데 모발은 축 늘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걱정했는데 이건 모발이 부드러워지는 쪽 체감이 꽤 있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 개인차가 있어요. 또 하나는 팔종 추출물 포인트예요. 건조함 완화 쪽으로 진정하고 보호하는 흐름을 노린 구성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게 무슨 마법의 순물이다, 이런 말은 안 할게요. 다만 예민할 때는 두피가 쉽게 붉어지고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그런 순간에 부드럽게 받쳐주는 느낌이 있느냐가 관건인데 이 샴푸는 그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기능성 쪽으로 많이들 찾는 성분도 들어가요. 징크피리치온, 바이오틴, 판테놀 같은 이름 한 번쯤 들어보셨죠? 저는 이 성분들이 들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해결된다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두피 고민이 있는 분들이 성분표를 볼 때 기대하는 포인트를 맞춰준 건 맞아요. 그럼 실제 후기는 어땠냐? 저는 쿠팡이랑 스마트스토어 후기를 같이 봤습니다. 긴 문장을 그대로 옮기진 않을게요. 대신 반복해서 등장한 표현을 짧게 인용문처럼 재구성해 볼게요. 가장 많이 나온 건 이런 말이었습니다. 가려움이 줄었다. 비듬이 줄었다. 예민한 두피에도 건조함이 덜했다. 머리카락이 부드러워졌다. 이 네 문장이 정말 도장처럼 찍혀 있었어요. 사용감 쪽도 꽤 구체적이었어요. 용량이 넉넉하다. 향이 괜찮다. 거품이 잘 난다. 샴푸 후 시원한 쿨링감이 좋다. 이런 표현이 반복됩니다. 저는 여기서 신뢰가 좀 올라갔어요. 좋은 향 같은 건 호불호인데 괜찮다 정도로 표현하는 후기가 많다는 건 자극적인 향이 아니라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문장들이 결정타였어요. 꾸준히 쓰니 더 좋아졌다. 선물했는데 반응이 좋았다. 단발성 감탄보다 시간이 지나도 만족이 유지됐다는 뉘앙스가 보이죠. 지루성 두피염으로 고민하던 분이 도움이 된 것 같다는 체감도 꽤 보였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정말 조심해서 들으셔야 해요. 증상은 원인도 다양하고 심하면 전문 진료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 샴푸가 치료한다, 완치한다, 이런 단정은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생활 속 관리 루틴에서 두피가 덜 뒤집힌다는 느낌을 받은 사람이 있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안전합니다. 참고로 나머지 4개도 돌려보긴 했는데요. 오늘은 그 얘기보다 공통으로 통하는 선택 기준과 관리 루틴에 집중해서 끝까지 끌고 가겠습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얘기 들어갑니다. 샴푸 하나만 바꿔도 인생이 바뀐다. 이런 드라마를 기대하시면 실망해요. 대신 샴푸를 중심으로 루틴을 바꾸면 두피가 조용해질 확률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두피 문제는 대부분 습관이 키우고 습관이 잠재우거든요. 방치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고요. 처음에는 간지러움이 작은 알람처럼 울립니다. 그냥 한번 긁으면 조용해지죠. 근데 그 한 번이 매일이 되면 두피는 그걸 전쟁 신호로 받아들여요. 긁은 자리에서 각질이 들뜨고 그 각질이 다시 가려움을 부르고 또 긁고 그러다 어느 날 검은 옷을 입었는데 어깨에 눈이 내린 것처럼 하얀 흔적이 남습니다. 그때부터는 머리 감는 게 상쾌함이 아니라 스트레스가 돼요. 아침에 감아도 오후에 뿌리 쪽이 답답하고 모자는 쓰면 더 가렵고 악순환이죠. 이 악순환이 왜 생기냐면 생활 요인이 크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물로 오래 씻고 거품이 남아도 대충 헹구고 드라이를 대충 해서 두피가 덜 마른 채로 잠들고 왁스나 스프레이 잔여물이 쌓이고 스트레스랑 수면 부족이 겹치면 두피가 버틸 힘이 확 줄어들어요. 두피는 피부잖아요. 피곤하면 예민해지고 예민해지면 작은 자극에도 크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결 루틴은 딱 현실적으로 가셔야 합니다. 먼저 샴푸 빈도요. 매일 감아야 하는 분도 있고 하루 걸러도 되는 분도 있어요. 중요한 건 횟수보다 방식입니다. 머리카락이 아니라 두피를 씻는다는 감각으로 가셔야 해요. 샴푸 전에 미지근한 물로 두피를 30초만 충분히 적셔주세요. 이 프리린스가 생각보다 큽니다. 먼지랑 땀을 먼저 풀어주면 샴푸 양도 줄고 문지르는 힘도 줄어들어요. 힘이 줄어들면 자극도 줄어듭니다. 샴푸는 손바닥에서 충분히 거품 내고 두피에 올려서 지문으로 부드럽게 움직이세요. 손톱은 오늘부터 퇴근입니다. 손톱을 세우는 순간 두피는 상처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특히 정수리와 헤어라인은 예민한 분이 많으니까 더 부드럽게요. 스타일링 제품을 많이 쓴 날에는 두피를 한 번 더 가볍게 씻는 게 편한 분도 있어요. 그럴 때도 중요한 건 세게가 아니라 짧게, 부드럽게, 그리고 충분히 헹굼입니다. 많이 문지르는 게 아니라 남김없이 보내주는 게 포인트예요. 헹굼은 더 중요합니다. 샴푸를 잘 쓰는 사람과 못 쓰는 사람의 차이가 사실 헹굼에서 갈리거든요. 미지근한 물로 두피를 쓸어내리듯 충분히 헹구세요. 특히 귀 뒤, 목덜미, 정수리 소용돌이, 이 세 곳은 잔여물이 숨어 살기 딱 좋은 곳입니다. 여기 남으면 가려움이 더 잘 올라와요. 물 온도도요. 뜨거운 물은 그 순간 시원해도 두피를 더 건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건조해지면 또 가려워지고 또 긁고. 그래서 미지근한 물로 시작해서 미지근한 물로 끝내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에 살짝 더 서늘한 물로 마무리하면 쿨링감이 더 깔끔하게 느껴질 수 있고요. 드라이는 선택이 아니라 마무리입니다. 두피 완전 건조. 이거 한 번만 진짜로 해보세요. 머리카락 겉만 말리고 두피가 촉촉한 채로 자면 그날 밤 두피가 습한 이불 속에 갇힌 느낌이 됩니다. 특히 모자 자주 쓰시는 분들 두피가 숨 쉴 틈이 없어져요. 드라이를 할 때는 뜨거운 바람을 오래 쏘기보다 적당한 온도로 두피부터 말리고 손으로 두피를 가르며 바람기를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트리트먼트나 린스 쓰신다면 두피까지 끌어올리지 마세요. 모발 끝 위주로만요. 두피에 남은 잔여물은 다시 가려움의 재료가 되기 쉽습니다. 왁스나 스프레이 쓰시는 분들, 잔여물 관리가 진짜 핵심이에요. 스타일링이 문제라기보다 씻어내는 루틴이 문제입니다. 밤에 무조건 두피까지 깨끗이 씻고 스타일링 제품이 많이 들어간 날은 헹굼 시간을 평소보다 조금 더 길게 가져가세요. 그리고 두피가 예민한 날에는 자극적인 제품은 잠깐 쉬어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가려움이 심할 때 손톱으로 긁지 말라고 하면 더 간지럽죠. 그럴 때는 방법을 바꾸셔야 합니다. 우선 손가락 지문으로 톡톡 두드리세요. 긁는 게 아니라 눌러서 신호를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차가운 수건을 10초 정도만 두피에 살짝 대주세요. 길게 하지 말고 짧게. 가려움은 파도처럼 올라왔다가 내려가는데 그 순간을 넘어가는 게 목표입니다. 밤에 특히 간지러우신 분들, 잠들기 전에 손톱이 두피로 자동 출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땐 손톱을 짧게 다듬고 잠옷 주머니에 작은 손수건을 넣어두세요. 자기도 모르게 긁으려 할 때 손수건으로 살짝 눌러주는 것만으로도 손톱이 닿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생활 위생도 빼면 안 돼요. 베개 커버, 생각보다 두피와 접촉 시간이 길죠. 최소한 자주 교체해 주시고 모자도 땀이 찼다면 그대로 다시 쓰지 마세요. 모자 안쪽은 두피가 쉬는 방이 아니라
땀과 먼지가 모이는 작은 밀실이 될 수 있습니다. 세탁 가능하면 자주 세탁하시고 통풍도 시켜주세요. 스트레스랑 수면도요. 이건 너무 뻔해서 싫은데 진짜라서 더 싫습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회복이 늦고 예민함이 오래 갑니다. 샴푸는 두피를 씻어주는 도구고 수면은 두피를 회복시키는 시간이에요. 둘 중 하나만 잘해도 반응 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무리 루틴을 잘해도 증상이 심하거나 진물, 통증, 탈모가 동반된다면 그때는 혼자 버티지 마세요. 피부과 상담을 권합니다. 이 영상은 의학적 진단이 아니고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증상 심하면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정리해 볼게요. 전용 샴푸로 두피를 중심으로 씻고 미지근한 물로 충분히 헹구고 두피 완전 건조로 마무리하고 잔여물과 위생을 챙기고 손톱 대신 지문과 두드림으로 가려운 파도를 넘기는 것. 이 루틴에 SQ제약 두픽 샴푸를 얹어보면 적어도 두피가 갑자기 뒤집히는 횟수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역시 개인차가 있고 필요하면 전문가와 함께 가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오늘부터 딱 7일만 해보실래요? 두피가 조용해지면 그 조용함이 가장 큰 보상입니다. 머리 감는 시간이 전투가 아니라 휴식이 되는 그 느낌. 저는 그걸 여러분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